전동기나 드론, 전동 킥보드는 리튬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캠프워커 일부 땅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반환받는 땅에는 대구를 대표할 새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한적한 국도에 마네킹 교통 순경을 설치한 이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 최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휴대용 선풍기에서부터 드론과 전동 킥보드까지 웬만한 전자제품은 리튬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데요. 덩달아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를 충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 10일 대구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킥보드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난 겁니다. 올 5월에만 대구에서 리튬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3건 접수됐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사고는 21건으로 이 중 70%가 배터리를 충전하다 일어난 폭발 사고였습니다. 폭발 사고를 재현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3초 만에 손 쓸 새도 없이 사방에 불똥을 튀며 폭발했습니다. 충전 완료가 됐는데도 배터리에 계속 고압의 전류가 흐르다 발열된 겁니다.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충전이 다 됐는데도 밤새도록 충전기를 꽂아두면 이처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 불이 잘 옮겨붙는 물질 위에서 충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배터리 충전 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위에 사람이 상시 있어야 하고 주변에는 가해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충전 중에 배터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뜨겁고 부풀어 오른다면 즉시 충전기를 제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오랜 기간을 끌어왔던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주한 미군이 주둔한 지 60여 년 만에 다시 대구 시민들의 땅이 된 건데요.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세부 절차를 끝내고 대구를 대표할 큰 도서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캠프워커 일부 땅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1959년부터 60여 년 동안 헬기장과 활주로로 쓰던 곳입니다. 국방부와 미군은 지난 7일 협의회를 열고 해당 부지를 대구시에 다시 돌려주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환 이야기가 흘러나온 지 17년 만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왔어요. 구청장마다 그런 공약을 했고, 근데 이게 확정된 거는 처음 들었네요. 잘 됐습니다. 빈 땅에는 대구를 대표할 새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면적에 범호도서관보다 2배, 중앙도서관보다 1.5배 더 큰 규모로 건립됩니다. 남구의 부족한 문화시설 공백을 메우고 대구의 모든 시립과 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쯤 첫 삽을 뜬 뒤 오는 2022년 공사를 끝내고 시민들을 맡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미군들이 사용했던 그런 공간을 시민들이 돌려받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책과 좀 더 친숙하게 되고 도서관 자체의 건축물도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 또 도서관 주변에는 앞산과 연결하는 새 도로를 만들어 일대 교통 체증을 줄이는 한편 환경 영향 평가 등 부지 반환을 위한 마무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석영입니다. 경북 경찰이 마네킹을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마네킹 순경, 일명이 마순경이 과속 예방을 하고 있는 곳을 홍정표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해서 소개합니다. 도심의 화려함을 더해주는 마네킹. 다양한 최신 트렌드의 계절별 신상품을 입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뛰어나고 또 색상을 보고 이렇게 옷을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내 이 옷이 내가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서 많이 구경도 하고 많이 찾아요. 완벽한 체형으로 어느 옷을 입혀도 잘 어울립니다. 도로공사가 한창인 곳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여러 안내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도 마네킹이 있습니다. 조금은 투박한 모습이지만 안전모를 쓰고 공사장의 위험을 운전자들에게 알립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마네킹, 어디 더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차량 소통량이 적은 한적한 국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일수록 과속의 위험도 더 높습니다. 시야도 좋고 차량도 별로 없는 국도. 속도를 조금 높이고 싶지만 도로 끝 멀리 교통순경이 보입니다. 경찰이 있어 규정 속도를 준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마네킹입니다. 얼핏 보면 교통경찰이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운전자들은 멀리서 마네킹 경찰, 일명 마순경을 보고 규정 속도를 지킵니다. 마네킹 순경의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부족한 경찰력을 대신해서 배치함으로 운전자들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게 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북경찰은 지난 3월부터 외곽지 상습 과속 및 사고 다발 지역 250곳에 63개의 마순경을 옮겨가며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 마네킹의 복장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운전자들의 신성이 좋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고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우위를 입혔습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찰 제복과 비슷하게 거의 우리 경찰 제복입니다. 이게. 마순경의 복장은 실제 경찰에서 사용 중인 모자, 우위, 구두 등 완벽한 경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마순경을 운영하기 시작 전후 석 달 동안의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9.8%, 8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순경을 일정 기간 배치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 장소에 실제 경찰관이 취약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사고 감소 효과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순경을 본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 경찰이 있다 하면 앞에 차들이 승용차들이 급정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고. 저기 경각심을 많이 줍니다. 특히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자가용 기사들인데. 그래도 사람 생각하는 게 좀 놀래고 긴장하고 자신감이 좀 조심해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들의 마순경. 그들의 역할이 24시간 365일 안전하게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스마트폰 출동 홍정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와 CJ헬로 신라방송이 지역사회 건강한 발전을 위한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두 기업 임직원 30여 명은 경주시 동천동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지역의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무료급식에 나서는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와 CJ헬로가 양 기관이 같이 조인해서 이렇게 급식 봉사 활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무료 급식 봉사, 그다음에 밑반찬 봉사, 아동 돌봄 행사와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이제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만큼 기준이 엄격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강하게 부과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전현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엄격해졌습니다. 0.03%는 몸무게 65kg인 성인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평균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딱 한 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았다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거죠. 처벌 강도도 세졌습니다. 징역 6개월에서 3년, 벌금 1,000만 원이었던 처벌 수준이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을 기다려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운전자들에게선 불만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달라진 교통법규가 있죠.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통행로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듯 지상 소화전이나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잠깐만 정차해도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확인이 의무화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차량 내부 뒤편에 있는 벨을 눌러야 합니다. 이 장치가 꼭 설치돼 있어야겠죠.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생명과 안전 지키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되는 단속 최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정하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2월 인천 백석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또 지난달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한 여배우가 차량을 세우고 도로에 나와 있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만 8천여 건, 사망자는 1,200여 명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제 모의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돌발 상황에서도 무리 없게 대처합니다. 핸들을 돌리거나 기어를 놓는 등 차량 작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는 얼마나 달라질까? 단시간 동안 소주를 마신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9%. 제가 30분 전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상태인데요. 제 운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도로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부터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급정거도 잦아졌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더딥니다. 운행 기록을 살펴보자 사고 위험 상황에서의 반응도 1.51초에서 1.68초로 0.2초 가까이 느려졌습니다. 또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급정거 상황 등 불안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전두엽이라는 뇌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든가 충동을 억제하는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울릉의 기숙형 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학교 4곳을 기숙형 중학교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울릉 기숙형 중학교가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4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7학급
130여 명 학생 수용 규모로 학교 건립에 350억 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울릉 최초의 거점형 기숙형 중학교로 기존의 학교 4곳을 통합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울릉 지역 중학교 4곳을 합친 학생 수는 해마다 주로 120여 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기숙형 중학교가 생기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곳곳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부터 해서 체육관, 또 시청각실, 온갖 이런 특별실이 다 준비되고 있어서 지금 학부모님들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부모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많았고 사업 설명회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최근 임종식 교육감이 울릉을 찾아 직접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도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의 부실한 소통을 지적하는 목소리나 학생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그때도 시끄러웠고 부지구하기 어렵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학부형들이 생길 때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행정자가 없는 부분은 일단 건물이 올라서는 거를 지금 보고 나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엄마들이 이제는 개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됐을 때 폐교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으며 학생 통학 안전이나 또 안정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릉의 교육 여건을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받는 울릉 지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가 수년간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대구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인 개성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7일 오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개성고의 자사고 지정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개성고는 운영 성과 평가에서 78.5점을 얻어 기준 점수 70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나사못과 볼트 천여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모두 치웠습니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26일 오후 4시 40분쯤 칠곡군 외관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 위에서 나사못과 볼트 천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찰 3지구대는 불꽃 신호기와 표지판을 설치한 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제거 작업을 벌였으며 다행히 이로 인한 차량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도로가 붕괴됐던 경주 간포간 국도 4호선이 이달 30일 재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은 그동안 장안교차로에서 안동교차로까지 2.4k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복구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부산청은 30일 오후 5시부터 도로를 개통하고 한수원 본사로 연결되는 장안교차로 램프는 다음 달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서 습도가 높은 데다가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지속됐습니다.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주말에 다시 활성화됩니다. 전국 곳곳에 또 한 번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남부 곳곳에 많은 비가 지나가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 전에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